대표님 너무 기다렸어요. 심심했죠, 좋습니다. 네? 너무 심심했어요. 네. 왜 이제 오셨어요? 혼자 잘하시던데요, 방송. 네?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지금 방금 이 맥북 M1 리뷰를 했거든요. 네. 이 M1 제품을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이러면 분명히 관련 수혜주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M1이라는 칩셋을 대만의 TSMC가 만들잖아요. 네네. 아니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 어떻게 너무 해? 좋아지는 거죠. 네? 너무 좋아지는 거죠. 아니 대만 TSMC가 수혜받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인텔 칩을 썼잖아요. 네. 이게 연간 2천만 대 정도 됩니다. 2천만 대 정도를 인텔이 생산하다가 TSMC가 생산을 맡겠죠. 네. 그러면 기존에 TSMC한테 칩을 맡기던 업체들은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삼성전자. 그렇죠. 맞습니다. 낙수 효과예요. 낙수 이렇게 효과. 해서 트리클 다운이라고. TSMC가 이제 애플 물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 비중 2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어정쩡한 업체들은 이제 TSMC 파운드리를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삼성도 이제 거의 만석 수준이에요. 네. 네, 더 이상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죠. 세상에. 네. 그래서 대표님이 첫 방송부터 닭반이다. 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네. 오, 너무 무섭다. 네. 최근에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네. 인텔이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 생산을 위탁을 한다. 네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원래 인텔이라는 회사는 네.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였어요.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음. 외계인을 고문해서 계속 신기술을 받아낸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아, 그 삼성전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 고문하고 그게 있다고. 이제 그 외계인을 이제 삼성전자가 데려온 거 데려갔구나.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섭외했구나. 그 외계인이 애플로 갔나 봐요. 아이고 이럴 수가 다시 데려와요. 네, 그만큼 기술력을 자랑하던 네. 회사였는데 인텔의 전략은 틱톡 전략이라 그래요. 틱톡이요? 그 어플? 네, 아니요 이제 그 어플은 아니고 네. 반도체 성능을 개선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미세 공정을 개선하거나. 인텔이 매년 한 해 한 해 건져 한 해에는 설계를 개선해서 칩 성능을 끌어올리고 다음 해는 햅을 개선해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후발 업체들이. 그러면서 AMD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인텔이 몇 년 전부터 미세 공정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10나노에서 꽉 막혔습니다. 아 왜죠? 그 기술이 네. 거기서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 그 사이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제 5나노까지 5나노 되잖아요. 네, 5나노까지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정 기술이 완전히 인텔의 어떤 체면을 구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나노 칩으로 생산하는 칩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인텔 자체의 칩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외부 파운드리를 써서라도 칩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애플 같은 회사들도 자체 칩을 설계해서 칩 성능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로 불리는 AMD가 지금 네.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인텔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GPU 업체들도 네. 호시탐탐 인텔의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더 이상 뭔가 자체 기술만으로 시간을 어떻게 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이제 인텔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은 앞섰다고 기술은 앞선 거예요? 네네 봐야 되겠죠. 네. 와, 아, 인텔 어떡하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텔이 자체 그 생산을 고집하다가 네. 외부에 이제 칩 생산을 의뢰하면서 굉장히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저기 인텔도 외부 파운드리를 쓰고 있고 그리고 팡이라 그러죠. 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팡. 구글, 넷플릭스. 네. 그 중에서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구글 같은 업체들은 칩 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 IDC 쪽 이렇게 쓰는 쪽을 이제 칩을 설계를 해서 생산을 누가 해야겠죠? 파운드리에서 해야죠. 그렇죠. TSMC나 삼성전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찾아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근데 지금 최고가잖아요. 네네. 이게 뭐 그러면 삼성전자 더 수해 보면은 완전 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까요? 분할 매수 유효합니다. 아. 네, 분할 매수. 삼성전자가 그동안 메모리 업체였잖아요. 반도체만 네. 놓고 봤을 때는 메모리라는 건 업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 네. 거기 이제 메모리 업체라기보다는 파운드리 사업의 밸류에이션이 녹아 있겠죠. SOTP라고 하던데요. 이제 사업부별로 밸류에이션을 녹이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요즘에는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아마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꼭지일 거예요. 네. 아. 외국인들이 비싸게 살 때가 아마 네. 꼭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최근에는 외국인들 많이 빠져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네.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네. 못 담았어요. 삼성전자. 더 다시 이렇게 담으면은 네네, 이렇게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은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맥북 M1을 통해서 수혜받는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TSMC가 이제 전공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공정한 팹을 가지고 후공정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사트라 그래요. 아웃소싱 어셈블리 앤 테스팅.
그래서 이제 반도체 다이, 그러니까 웨이퍼에서 떼어낸 다이를 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고 네.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오사트라 그래요. 오사트? 네, 이제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EMI 차폐 쪽, 그리고 TSV 본더, 그리고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올해 이제 파운드리 쪽을 31조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후공정도 따라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고 거기에 가장 많은 장비를 넣는 업체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이제 5천억에서 1조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눌림목 구간을 주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M1 칩셋 TSMC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게 네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기업들도 있다니. 네네, 이야, 맞습니다. 또 자부심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 기업. 네, DB 하이텍은 이제 간접적 수혜로 볼 수 있는데요. TSMC한테 칩을 의뢰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물량이 없잖아요. 네. TSMC가 해줄 수 없으니까 첨단 공정 말고 약간 좀 뒤떨어지는 레거시화된 공정들 있잖아요. 네. 80나노나 120나노 같은 공정들도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TSMC 팹이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낙수 효과로 DB 하이텍 쪽으로 물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네. DB 하이텍도 지금 꽉 찼어요. 파운드리. 그래서 이야.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위에도 꽉 차고 또 네. 밑에도 꽉 차고 그렇죠. 이렇게 점점.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업체들은 12인치, 네. 300mm 웨이퍼를 주로 쓰거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20, 30년 전에 쓰는 반도체 팹들, 그러니까 200mm, 8인치짜리를 주로 쓰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DDI나 PMIC,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의 칩이나 파워 반도체 쪽을 주로 생산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산해 줄 곳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막 몰리고 있는데 지금 DB 하이텍도 굉장히 이제 꽉 찼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PMIC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요. DDI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그 영상을 디지털로 신호 전환해주고 아날로그 이런 것들을 해주는 처리해주는 반도체가 또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네. 디스플레이 여기 DDI가 다 붙어 있거든요.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구나. 네네 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은 DDI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네. 원익 QNC였죠. 이거는 네네. 어떤 기업인가요? 원익 QNC는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들어가는 소모품, 네. 이제 쿼츠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쿼츠는 석영이에요, 석영. 이게 자연계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평평하게 깎을 수 있는 네. 소재예요. 네.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들어가는 쿼츠라는 소재인데요. 그 소재를 램 리서치라는 장비 업체에 주로 납품을 해요. 최근에. 네. 원래는 이제 반도체 업체에 주로 납품했었는데 최근에 장비 업체 통해서 들어가는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램 리서치는 TSMC의 시각 장비를 납품하는 최대 업체입니다. 그러면 램 리서치를 통해서 쿼츠 같은 파츠를 많이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TSMC가 수혜를 보면 그 밑에 그렇죠. TSMC가 투자를 31조 정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시각 장비도 굉장히 많이 사겠죠. 그럼 그 시각 장비에다가 소모품을 납품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렇죠. 아니 TSMC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또 네. 있나요?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오늘 좀 많은 시세가 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스크러버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스크러버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유독 물질 가지고 쓰잖아요. 공정에서. 사람이 맡으면 죽어요. 반도체 가스를 발생한 가스를 굉장히 정화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정화하는 장비를 스크러버라 그러는데요. 네. 환경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잖아요. 최근에 그쵸. RE100이라는 리니어러블 에너지 100이라는 이런 환경 기준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환경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세지면서 이 스크러버도 굉장히 고성능의 스크러버를 써야 되는데 네. TSMC가 기존에는 영국 장비를 주로 썼는데 네. 이제 그 우리 유니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시세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파운드리라는 게 네. 단순히 이제 공장에서 생산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계를 했으면 파운드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요. 네. 디자인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협력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IP라 그럽니다. 지적 자산이라 그러고 네. 파운드리 업체도 자체 IP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IP를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비디오 IP를 하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해주는 회사들 네. 두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장비 쪽에서도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나요? 네, 지금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좀 인텍? 수혜 업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 아니죠? 인텍. 네, 인텍 플러스. 플러스요. 네, 어떤 기업이죠? 이 회사는 이제 3D 검사 장비 업체예요. 이제 반도체를 PCB에 실장을 하고 로우팔을 빵 치면 이렇게 붙잖아요, 칩이. 네. 그 제대로 붙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2차원으로 검사했는데 네. 이제는 워낙 이제 반도체 자체가 미세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솔더 볼들의 부피나 최저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D로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요.
그런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인텔 쪽에 장비를 기본 납품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텔이 TSMC에 외주를 쓰면 이 회사도 굉장히 납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또한 기대감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건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 비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M1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 TSMC로 인해서 수혜받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꽤 많다는 거. 정말 우리나라 너무너무 대단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닭반이다, 반도체는 계속 호황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러다가 또 훅 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결국 이제 반도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거든요.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 같은 좋은 프로그램 많이 보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개념이라도 알고 있으면 네, 그런 회사가 또 이렇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이 왔을 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은 제가 작년 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거든요. 사이클이 절대 짧은 사이클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건 안 봐, 그렇게 하시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이템에 그 정답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찾아가시면 저희가 되겠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